안녕하세요, 서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건강에 관한 책으로 치매 예방과 치유, 우리 최고의 약이라는 책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누군가는 앞으로 겪을 수도, 누군가는 현재 겪고 있을 수도, 누군가는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 치매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부에 걸쳐 다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치매의 현주소, 치매를 유발하는 식품과 식습관, 체내 물 부족이 어떻게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물이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생활 습관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약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물과 소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의 현주소 챕터 8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 치매 치료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의 원인은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물질이 강제로 분비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경세포끼리 만나 신호를 주고받는 이음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100여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지닌 치매 치료제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제는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적응, 경도에서 고도, 주요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 등. 리바스티그민, 적응, 경도에서 중등도, 주요 부작용, 피부염. 갈란타민, 적응, 경도에서 중등도, 주요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 등. 메만틴, 적응, 중등도에서 고도, 주요 부작용, 현기증, 두통, 졸림, 변비, 식욕부진.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치매 치료제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받으면 약값은 보험공단이 대부분 부담하고 환자는 일부분만을 지불하도록 환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의료제도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2008년 영국에서는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이상의 복용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를 복용할 기회를 박탈당한 환자들은 전 세계에서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도네페질이 효과가 없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영이므로 효과가 없는 치료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영국 정부 스스로 치매 치료제로
처방되는 돈의 폐질조차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의료계는 환자가 먼저 처방 전의 약값을 100% 지불한 후 약의 효능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을 되돌려받는 상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약제 경제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약의 효능을 여러 단계로 나눠 평가해 상한하는 것입니다. 약물 효과가 가장 좋은 1단계의 약은 정부와 환자가 각각 65대 35, 2단계는 30대 70, 3단계는 정부와 환자가 15대 85 비율로 부담합니다. 의사가 처방해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정부 부담을 65%에서 15%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요법은 아직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중약, 4종류의 약물요법 임상실험에서의 평가는 길어야 6개월 정도다. 중약, 현재 약물요법 평가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때 강조된 점은 최초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가 처방한 지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처방할 가치가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년 후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주치의, 신경과, 정신과, 노인과 의사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온 프랑스 정부는 2018년 8월 치매 치료제의 비용을 더 이상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소화기, 순환기 계통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7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FDA, 새로운 치료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2020년 3월에 실시한 임상 시험 결과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중간 평가가 나와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가 갑자기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데 이 치료제 역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출시를 허용해 이에 반발하는 자문위원 3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실험 대상이 된 셈입니다.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최초로 보고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의료계와 기존의 영양학계가 이제까지 무시해왔던 물과 소금을 필수 영양소로 인정하고 접근한 결과 기존 치료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치매 증상의 약 80%가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참조.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 일반적으로 치매가 죽는 날까지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약물로 치유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치매 치료제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이 돈의 배질입니다. 이 약이 치매를 낫는다 해서는 효과는 별로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궤양, 혈소판 감소, 뇌출혈, 뇌혈관 장애, 호흡곤란, 십이지장궤양, 뇌질환, 간질, 뇌경련, 심근경색, 간기능 장애, 황달, 원인 불명의 돌연사, 급성 췌장염, 또한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설사 등의 소화기 계통 질환, 흥분, 초조, 폭력성 등의 정신이상 증상 등도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부 체내 물 부족,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챕터 3 물 부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압박감, 과로, 가음, 가식, 환경오염, 극심한 환경변화, 10도 이상의 심한 일교차 등의 정말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몸속 수분 부족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물 부족과 치매와의 관련성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사람에 따라 신체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물 부족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뇌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편두통. 두통이나 편두통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뿐 아니라 머리에 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대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듯이 인간의 뇌도 사용할수록 열이 발생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태블릿이나 컴퓨터는 열을 식히기 위해 공기의 흐름이나 냉각팬을 활용하지만 인간의 뇌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순환과 뇌 척수액을 활용합니다. 인간의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20%를 공급받을 정도로 많은 양의 혈액이 순환하는 곳입니다. 또한 뇌 조직은 85%가 물이므로 1%만 부족해도 다른 곳에 물을 끌어와 보충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는 부족한 물을 가능하면 많이 끌어오기 위해 뇌로 통하는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립니다. 혈관이 확장돼 혈류량이 증가하면 얼굴과 관자놀이 주변의 동맥혈관이 힘차게 박동하면서 실룩거리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나 편두통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양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 주변을 눌러주거나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통이 발생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는 위장장애, 급성 신부전증, 신증후군,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신부전증이나 간경화 환자에게 부종이 발생했을 때 이뇨제를 사용하면 부종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관자놀이가 실룩거리는 두통이 발생하면 약국으로 달려가지 말고 가능하면 소금을 탄 물을 꾸준히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만성불면증.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지나 새벽 시간까지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을 것입니다.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져 심지어 새벽 3, 4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배회하거나 잡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제 주변에는 이런 분이 여럿 계십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도록 설계된 인체가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불면증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땀 흘리며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을 마셔 노폐물을 배출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는 낮에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밤이 되면 누구나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1년 내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불면증으로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5년 51만 3천 명에서 2019년 63만 5천 명으로 해마다 2만 명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는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초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가동되는 생물학적 조직이므로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뇌 속에 발생한 쓰레기는 숙면을 취하는 동안 깨끗이 제거돼야 이튿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데 불면증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 없게 되면 치매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청량음료 대신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라고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으로 평소 새벽 4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던 노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든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공연한 분노와 짜증. 최근에는 자녀가 짜증을 잘 낸다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부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툭하면 짜증을 내는 어린이를 보면 대부분 온종일 과자 등의 가공식품, 청량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하루에 청량음료 대신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이 담긴 집 밖과 몸에 좋은 물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는 데는 수면 부족 탓도 있지만 뇌의 필수 영양소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괜히 짜증이 난다면 두세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을 되찾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죽이는 단순한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물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것은 물박사로 알려진 벤 갤리지의 저서 Your Body's Many Cries for Water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뇌는 물이 85% 차지하므로 1%만 부족해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주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직장을 잃고 수입원이 없어지자 은행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평소 커피, 사이다, 콜라, 주스, 녹차, 홍차와 같은 청량음료를 즐겨 마신 탓에 자신의 뇌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의 발단은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가공음료와 이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발생한 증상이므로 청량음료 대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서 적당량의 소금만 섭취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인간의 뇌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물이지 가공음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른함과 피로.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얻는 두 가지 에너지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입니다. 인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두 가지 에너지로 움직이는 생물체라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인체에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물로 에너지를 얻는 수력발전이라는 두 가지 발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화력발전, 탄수화물으로 얻는 에너지만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된 탓에 수력발전 시스템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는 성능이 높을수록 다수의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할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는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1억 비트 이상의 초고성능 컴퓨터로 작동하는 조직이므로 화력 발전 에너지와 수력 발전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돼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뇌신경세포는 여러 가닥의 전깃줄이 한데 묶여 있는 물렁물렁한 케이블이므로 물이 부족하면 길이와 부피가 쪼그라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절연체가 벗겨진 전깃줄, 신경은 혼선을 일으키고 짧아진 케이블은 이음매, 시냅스가 더욱 벌어져 뇌신경세포끼리 주고받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청량음료를 마시고 인체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곤할 때 생수를 두세 잔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물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수기 물이 아닌 생수에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다량의 상소가 녹아 있는데 이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끓인 물에는 용존산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은 물, 즉 사수가 됩니다. 실제로 끓여서 식힌 물에 물고기를 넣어두면 산소 부족으로 금세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음식 섭취, 소화, 흡수, 대사, 에너지 생산이라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의 맛있는 생수를 마시면 흡수되자마자 뇌로 가장 먼저 공급되므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른하고 피곤할 때마다 두세 잔의 물을 마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 더욱 좋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만 마셔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한 우울감. 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한 기분, 즉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식사, 수면, 감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인 반면 우울감은 날씨, 환경 변화, 일가성 스트레스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현상으로 가끔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울감은 햇볕과도 관련이 있어 장마철에 비 오는 날이 오래 지속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나 결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지만 최근 물 부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스, 술, 카페인이 포함된 청량음료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알칼리성 물질이 아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기는커녕 쓰레기 발생을 부추깁니다. 인체의 쓰레기인 산성 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이 부족하면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 뇌세포 내부에 산성 계통의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뇌는 원래 산성 환경을 아주 싫어하므로 어떻게 해서든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거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조금만 지저분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뇌 속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이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지 않은 결과나 소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울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루에 9잔 이상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울감이 들 때마다 생수를 두세 잔 단숨에 들이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챕터 1.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천동설을 띄웠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처럼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멘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료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멘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의 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이 항정신병약을 중단하고 이분은 변비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79세 C씨는 딸과 함께 생활하며 7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딸에게 매일 근처에 사는 작은 딸이 마음대로 내 화장품과 프라이팬을 가져가고 나니 자물쇠를 바꿔라. 이 집에는 도둑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가라. 라며 고함을 치곤 했다. 하지만 평소 섭취하던 수분 500ml의 3배인 1.5리터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4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79세의 D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각 증상이 심해 평소
옷장 위에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르내리기 쉽게 서랍을 빼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도 잘하고 이불까지 펴주곤 했다. 때로는 모내기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 파스와 진통제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며 날씨가 무더워도 창문을 깍 닫아두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2리터로 증가시키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과 이듬해 1월 일본 T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영화배우인 후세히로 씨가 두 차례 출연해 84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치매 전문의인 다케우치 교수의 치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치유된다 라는 조언대로 어머니에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치매가 치유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다케우치 교수가 소개한 도쿄의 모리노카제라는 노인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환자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도 평상시보다 많은 물을 마시도록 양을 조금씩 늘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1.5리터를 어머니 혼자 마시게 됐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수도꼭지를 마냥 틀어놓거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고 음식을 태우기도 하며 며느리를 요양사로 착각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묻기도 하고 애완견의 사료를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치매 발생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기적 같은 일에 자극을 받은 또 다른 유명 연예인 다카하시 리카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시아버지에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게 한 결과 이전처럼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된 사례가 2018년 8월 3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됐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2009년부터 일본 도야마시에서는 고령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물을 마시자라는 계몽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현재는 후생 노동석이 앞장서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자라는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치매 예방과 개선에 물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주변의 지인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80대의 여성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변비,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맡지 못해 종종 냄비를 태우는 일 등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터라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냄새를 맡지 못해 냄비를 자주 태울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남편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2명이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과 소금의 중요성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동안 변비로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변비가 없어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며 잠자다가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와도 또 잠이 들어 아침까지 잠을 푹 자게 됐고 음식 냄새도 조금씩 맡기 시작했어요. 물과 소금 덕분에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틀 듯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확인한 결과 이제는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게 돼 남편 식사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을 쓴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힘없이 사물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한 말을 잊고 반복해서 묻기도 하며 때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대형 병원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가족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물과 소금 섭취 및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해드렸는데 매우 짧은 기간에 무표정한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되돌아왔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지인은 2022년 현재 나이 74세로 4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누워서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 국제 전화로 일주일에 1회씩 물과 소금 섭취 방법을 설명하고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평소 10분 정도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오랜 시간 앉아 있게 됐으며 이제는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짧은 거리의 걷기 운동과 같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 3분 걷고 잠시 쉬었다가 걷곤 했는데 이제는 30분 걷고 쉬게 됐으며 걷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발생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챕터 5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이지만 생활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는 적어도 2.5에서 3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평균 0.9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게 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금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폐로 숨을 쉬면서 하루에 약 1리터의 물을 배출하고 소변으로는 적어도 1.5리터 이상, 대변으로는 0.1에서 0.2리터를 배출하지만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되는 양은 환경과 활동 양에 따라 다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약간의 땀을 흘리는데 온돌방 같은 따뜻한 환경에서는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육체 노동자나 운동선수는 실내 근무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땀을 흘리고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리므로 배출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루 수분 배출량, 수분이 배출되는 원인, 숨 쉴 때 하루에 배출되는 양, 약 1리터, 소변으로 배출, 약 1.5리터, 최소한의 양, 대변으로 배출, 0.1에서 0.2리터,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 환경과 활동량에 따라 증가함.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이 1.5리터 이하이면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와 노폐물, 즉 몸속의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한 정상적인 소변은 거의 색깔이 없거나 연한 노란색인 반면 물이 부족할수록 진한 오렌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고 몹시 피곤할 때는 소변 색깔이 더욱 진하고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물 부족으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피로에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하려면 성인은 평균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적어도 1.8리터, 70kg인 경우는 2.1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는 물의 양은 의외로 적습니다. 한 끼니의 음식을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데는 적어도 0.7리터의 물, 소화액이 필요한데 실제 곡물로 섭취하는 양은 많아야 0.2에서 0.3리터에 불과합니다. 결국 식사 때마다 0.4에서
0.5리터의 물이 부족해지고 하루 3끼 식사를 하면 1.2에서 1.5리터의 물이 부족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때마다 적어도 0.7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식사 30분 전에 2잔, 식사 후 1잔의 물을 권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가요? 식사 후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위장이 음식을 잘게 부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수분해는 글자 그대로 물이 첨가돼야 음식물이 분해된다 라는 뜻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진주 목걸이처럼 기다랗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진 구조의 탄수화물을 낱개 단위의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낱개 단위의 아미노산 수준으로 절단하는 역할은 효소가 담당하는데, 효소도 역시 물이 있어야 제대로 가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식사 때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진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이러한 엉터리 정보를 믿고 식사는 국물 없이 하고 식사 후에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20대 초반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지질, 지방도 물이 있어야 낱개 단위로 분해됩니다. 지질의 종류에는 중성지방과 인지질이 있는데, 중성지방은 3가닥, 인지질은 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한 가닥씩 낱개로 분해돼야 신속하게 흡수되지만,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뭉쳐져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가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서 물과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식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음식이 위장에서 오랜 시간 정체됩니다. 이럴 때 물을 마시면 갑자기 트림이 나오면서 음식물이 시원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이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화제를 사러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성장기가 끝난 20대 중반부터는 몸에 물이 부족해도 물 부족을 알리는 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다량의 물이 필요한 소화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이 될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적어도 약 7리터입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2리터, 간에서 담즙 생산으로 0.5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으로 1.5리터, 소장에서 장액으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이들의 원재료는 모두 물입니다. 소화기관은 다량의 액체가 분비된 후 재흡수돼 활용되고 있으므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면 적어도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잘 때 장단지에서 쥐가 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두 번째 신호는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위염, 위궤양, 위암, 췌장염, 췌장암, 소장염, 대장염, 대장암, 변비, 치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이 모두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챕터 6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물 마시는 법은 25년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소금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유한 페레이둔 벤멘길리지 박사의 저서 Water for Health, for Healing, for Life와
물 관련 서적 50여 권 및 저의 경험을 참고해 정리한 것입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야 하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기 전에 재충전해야 차가 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인체도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거나 평소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은 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물은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우리는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의 물을 마신다. 누구나 목이 마를 때는 을의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나 몸에서 열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상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 건강법에 따라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을,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의 물의 온도는 보통 4에서 5도 정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는 섭취한 물을 체온에 맞게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찬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소화기 계통은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겨울철에 찬물을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차가운 날씨에는 생수를 끓인 다음 컵에 20% 정도 붓고 나머지를 찬물로 채우면 미지근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인 물을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을 완전히 끓이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 산소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죽은 물이 됩니다. 실제로 끓인 물로 채워진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 어지러움, 구토, 두통, 호흡곤란, 부정맥,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몸속에서의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세 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한 잔의 용량은 230에서 250ml이므로 세 잔은 700ml 전후의 양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두세 잔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눈은 소변의 색깔이 진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것은 신체에 물이 부족해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후에 마신다. 몸에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맨 먼저 뇌에 공급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와 피부에 공급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 식후에 1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비만,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 pH가 1.5에서 2이므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도 위장 점막에 물이 부족하면 위장 조직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염입니다. 위염이 발생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물이 부족하면 위염, 위궤양, 위암 또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 대장암 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은 약으로도 낫지 않는데 어떻게 물과 소금으로 치유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물과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인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은 탓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식간에도 마신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모두 물이 충분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 전후와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묽게 하므로 좋지 않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식사 전후로 소금 탄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반찬으로 식사를 한 경우 음식이 위장에서 잘게 부서져 2시간이 지나면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은 pH가 1.5에서 2의 강력한 산성 물질이므로 중화되지 않으면 십이지장이 모두 헐어 궤양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강력한 알칼리성 중탄산소다인 소화액을 분비해 중화시킵니다. 식후 2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위장은 휴식 시간이 시작되므로 이때 피로에 지친 위장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손상된 조직을 수리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면 4시간 정도, 고기 플러스 탄수화물 위주로 가식을 하면 6시간 정도 지나야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장 속의 고기도 물이 있어야 분해가 잘 되므로 식후 2시간 30분 정도에 물을 마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하면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이 먹히지 않아 중단하고 만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못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물으면 대부분 싱겁게 먹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체에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시스템이 있어서
소금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도록 신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에는 나트륨이 평균 0.9% 존재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맹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억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맹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의 소금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물을 배출시키는 이뇨제 역할을 하므로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물을 마실수록 수분 배출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몸속의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므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는 물을 붙들고 있는 소금이 부족하면 맹물을 원하지 않으므로 평소 음식을 약간 짜게 먹거나 적당량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야 술술 넘어갑니다.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노인이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물 부족을 알리는 센서의 기능이 둔해지므로 온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치매 환자는 평소에도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행동 감염이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도 하품을 하고 손목시계를 보면 따라서 시계를 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주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기를 좋아하므로 보는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물이 맛있지 라고 하면서 꿀꺽 꿀꺽 하고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눈앞에서 꿀꺽 꿀꺽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던 사람도 저절로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나도 물 좀 줄래요? 하고 부탁합니다. 명령조의 말투보다는 오히려 이거 마시면 엄청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물을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평소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적어도 하루 1리터, 4잔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핍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 1.8리터를 목표로 삼아 마시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가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마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8에서 2리터 생수병에 소금을 혼합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 알갱이나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약처럼 물과 함께 먹는 방법, 물과 소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 평소 건강을 생각해 마실 때는 하루 1.8리터, 7잔 마시기를 목표로 하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마십니다. 여름철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수시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적어도 1.5리터를 마십니다. 단,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에 추가로 마셔 1.8리터가 되게 합니다. 방법 2.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2.7리터, 11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 플러스 식후 1잔씩 마십니다. 식사 때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700ml 정도이므로 식사 전후에 3잔의 물을 마시며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식후에 졸림 현상이 줄어들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3.75리터 15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 플러스 식후 2잔, 또는 식전 2잔 플러스 식후 1잔과 식간 1잔을 마십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은 물과 소금 부족으로 산화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하루에 적어도 3.5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이나 신장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물 마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금과 같이 먹거나 음식을 약간 짜게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물과 소금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더불어 평소에 먹던 물도 단순히 많이 마시기만 하면 안 되고 소금과 함께 마셔야 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잊지 않은 2부 치매를 유발하는 식품과 식습관 편을 보면 평소 저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서로였습니다.